성적표의 현실은 우중충했습니다. 제가 이 성적을 받고는 좌절하고 우울해. 안녕하세요. 30대 장수생에서 지금은 한의사인 따슌입니다. 제가 이혼 후에 수능 치고 받은 첫 번째 성적표입니다. 지금은 국어, 수학, 영어로 바뀐 언수의 등급이 3, 4, 2인데요.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진짜로요. 한의대 가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건 한의대 원서 쓰기도 참 부끄러운 성적이죠. 네, 당연히 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성적 받고 좌절해서 포기했더라면 저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좌절이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30대 초에 이혼하고 한의대를 가겠다고 수능 공부를 시작했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눈치 보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눈치가 보였습니다.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눈치가 보여 다시 고시원으로 짐 싸들고 나왔습니다. 재수종합학원을 알아보고 한 4개월만 다니기로 했습니다. 4개월 정도로 정한 이유는요. 그 기간 동안 학원에서는 기본 과정을 훑는 기간이었기 때문인데요. 공부 공백이 있는 저한테는 바로 독학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먼저 재종반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비라도 벌어야 해서 가외 알바도 시작했고 혼자서 수학 정석 진도도 빼야 하는데 실제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학원 그만두고 독학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공부 시간 문제로 재수종합학원을 4개월만 다니고 독학으로 전환했습니다. 어쨌거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원을 나와 독학을 시작할 때도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했었는데요. 그러나 매번 모의고사에서는 성적이 그닥이었습니다. 당연한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스카이 출신의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 공부 공백도 있었고 기본서 보기에도 빠듯했으니까요. 그래도 1년 안에 붙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은 있었죠. 현실이야 어떻든 말입니다. 이혼하고 집에 돌아왔으니 한의대만 붙으면 눈치도 덜 보일 테고 경상도 보수적인 부모님도 돌싱딸이 그래도 한의대 갔는데 싶어서 지인들에게 크게 부끄럽지도 않을 테고 말입니다. 제가 이혼할 때만 해도 이혼이라는 게 좀 그랬습니다. 또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혼자서 잘 산다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 X에게도요. 돈도 많이 부족했고 나이도 있어서 빨리 합격하면 좋겠다 했죠. 그래서 정말 공부만 생각하고 공부만 했었습니다. 와, 이렇게 내가 공부에 미칠 수가 있구나 할 정도로요. 그런데 받아든 성적표의 현실은 우중충했습니다. 제가 이 성적을 받고는 좌절하고 우울해하며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만 있었을까요? 전혀요. 1년을 죽어라 했지만 결과는 아직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제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금방 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포기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만 해서 안 될 걸 아니까.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란 걸 아니까. 그냥 당연히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을 하면서도 좋아지지도 않고 제 스스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깨끗이 포기하고 잠시는 방황했겠지만 또 다른 인생을 찾아 나섰겠지요. 그래도 그때는 한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인 진짜 제 인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매일 걷기 운동을 1시간씩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공부 생각도 하고 앞으로 공부 계획도 짜보고 그랬습니다. 체력도 중요하니 2달 정도 헬스장도 다녔고요. 집 근처 독서실을 알아보고 장기로 결제하고 매일 나갔습니다.
이때는 고시원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수능 후 2개월 정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쉰다고 나태하게 보내지도 않았고 불안해하며 우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덤덤했습니다. 12월 1월은 가볍게 공부를 이어가는 수준으로만 했습니다. 다시 막 미친 듯이 하기에는 아직 에너지를 재충전하지는 못한 상태라서요. 그래도 수학 정석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영어 듣기를 4~5개씩 틀렸던 저라 듣기 공부도 매일 해나갔습니다. 다음 수능 전까지 장기적인 계획도 짜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능 공부 동안 나에게 부족한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쓸데없이 만들어 놓기만 한 오답 노트를 버렸습니다. 누가 해서 성공했다고 다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답 노트 만드는 데만 시간을 빼먹고는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문제를 푸는 데만 신경 쓰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풀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습니다. 수능은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니 나 스스로 얼마나 생각하고 공부했는지도 고민해 봤습니다. 노력만 했다고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어떻게 노력했는지도 중요하겠지요. 과목별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1년은 열심히는 했지만 이래저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력했던 한 해였다면 이제는 조금씩 기본 개념과 문제를 심도 있게 이해하면서 제대로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공부는 2월 달부터 다시 해나갔습니다.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하고는 모의고사 때부터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 감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출제자 의도가 문제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서 쌓였던 공부 내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공부에 선순환이 생기면서 더 미친 듯이 공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더 집중하고 더 고민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만에 경희대 한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가나다군 모두 한의대에 합격했고 다른 지방 한의대는 수석 합격도 했었습니다. 6년 전액 장학금을 버리고 서울살이를 택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한의대를 가고 싶어서 이혼 후 수능 공부를 시작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다들 불안해하고 힘들 때도 있는 거겠죠? 이혼 후 받아든 첫 번째 수능 성적에서 좌절하고 포기했더라면 한의사라는 직업은 몰랐겠죠. 그래도 저한테 맞는 또 다른 직업을 찾아서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혼하고 한의사가 돼서 좋다기보다는 삶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 자신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잘 아는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능 보고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내년에 재도전하는 분들도 또 다른 길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도 스스로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고 신중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